반갑습니다. 오피스투터 정경수입니다. 네, 오늘은 좀 촬영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도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고, 그동안 대략 한 6번에 걸쳐서 아웃룩 캘린더 셋업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번 좀 캘린더 셋업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뜬금없이 장소도 바꾸고 지금 여기 뭐 화면에 영상도 하나 띄워놨는데, 오늘은 제가 이 채널명이 아웃룩과 원노트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 만들기잖아요. 왜 저는 스마트한 업무를 보는데 아웃룩과 원노트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자그마치 7년 전에 2016년이죠. 2016년에 동일한 채널 제목과 동일한 온라인 과정을 하나 촬영을 했었고요. 그 화면, 이제 첫 화면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왜 아웃룩과 원노트를 써야 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촬영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영상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웃룩과 원노트의 용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저는 이 GTD라는 방법론을 이제 적용하는 도구로 아웃룩과 원노트를 썼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이 정보들을 어떤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지 쭉 지금 이제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업무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죠.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뭐 메신저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쭉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가 들어오면 메시지를 발송을 한다든지,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겠죠. 미팅에 참석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참석한 다음에 이제 미팅에 참석했을 때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권자에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업무 지시 사항 중에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저작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노트 필기도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게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사용하는 이런 단계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해당 문서를 저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한 문서를 가지고 주석도 달고 또 공동으로 편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좀 단절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다양한 일들을 어디를 보고 하나요? 주로 이제 이와 같이 모니터를 보고 하시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하면 그 다음에는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미팅 후에 또 다른 뭐 약속을 잡거나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거나 뭐 메일로 요청이 와서 약속을 잡는 부분은 이제 달력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고요. 업무 보면서 다양한 이제 메모를 하게 되고, 미팅에 참석했으니까 이제 회의록도 작성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 일지도 기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업무를 진행하니까 기록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에 나눠져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다 기록을 했는지 기억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에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속 메모를 기록하는 수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따른 시간도 배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다이어리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내 문서함 혹은 인트라넷 여러 파일 서버에 다양한 문서들을 일일이 찾으면서 내가 그동안 적어놨던 것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와 같이 이제 진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뭐가 있나요? 여기 쭉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디에 기록을 하시는지, 자, 요 시트가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샤워를 한다든지 뭐 화장실에서 신문을 펼쳐본다든지 스마트폰을 펼쳐보고 내용을 보던 중에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디다 적어둬야지 이 부분이 놓치지 않고 까먹지 않고 남아있겠죠. 어디다가 기록을 하시나요? 근데 또 출근할 때는 또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하거나 스크랩을 하십니까? 이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았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고 또 어떤 내용들을 또 스크랩하거나 기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외근했을 때, 걷고 있을 때, 아니면 차에서 이동 중일 때, 또 미팅 중이거나 약속을 잡아서 누구를 만났을 때, 다 업무 이제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쉬고 이제 TV를 켰는데 또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를 해요.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업무랑도 관련이 있고, 제가 올해 세우는 목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여행 가기로 했는데 홈쇼핑 여행 채널에서 굉장히 좋은 여행 상품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결정은 안 하죠. 비교도 좀 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잘 때도 돌아가신 뭐 할아버님, 할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숫자를 불러주세요. 로또 번호가 되겠죠. 이때도 바로 깨서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까먹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실제 문서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전화기랑 스마트폰이랑 합쳐졌네요.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많이 봤던 그 Take Back Your Life라는 책에서 제가 좀 빼왔습니다. 여기는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결과가 이와 같이 아까 읽었던 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죠.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주머니 그리고 집에서는 책장 뭐 심지어는 냉장고에 자석에 뭐 각종 쿠폰도 붙여놓고 서재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하게 분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상이 이와 같은 모습이면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러울까요? 지금 보면 일단은 방해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 컴퓨터도 켜져 있고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 그리고 그냥 휴지통에 가야 될 건데 휴지통이 없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지금 쌓아둔 여러 가지 부분. 또 상사도 와서 귀찮게 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말끔히 비우는 좋은 도구와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어서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투두 리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크랩 해놨던 정보뿐만 아니라 계속 띠링띠링 울리는 메신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전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보관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잠깐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일단은 뭐 버릴까? 그리고 보관할까? 아니면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좀 나중으로 미룰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맴도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답을 준비를 해왔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아웃룩과 원노트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컨셉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쌓아놓은 정보들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을 이 정보하고 이 정보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아까와 생각하는 것과 좀 더 근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실행과 참조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할 것, 투두리스트, 보관할 것, 참조 정보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다 휴지통으로 가죠. 아니면 아예 저한테 들어오지 않게 아예 방어막, 뭐 쉴드라고 하죠. 방어막을 쳐서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근데 그걸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걸 할 것과 안 할 것, 안 할 것은 보관해 둘 것이죠. 할 것과 보관할 것으로 나눠서 이제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본 과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정보는 주로 여러분들이 캘린더에다가 적어두시는 약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특정 앱이든 투두리스트를 관리하는 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 그리고 작업이 단순 뭐 한두 건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행 정보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다양하게 스크랩도 하시고, 그리고 실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또 보고서를 작성하시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정보들이 되겠는데요. 또 연락처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면 그 다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다음 단계에 계속 실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조 정보로 나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약간 더 근접하셨습니까? 이제 실행 정보를 다루는 도구와 참조 정보를 다루는 도구. 요렇게 이제 나눠서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이제 좀 복잡한 업무라든지 내 머릿속을 좀 정리정돈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안개가 걷히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소개 단계죠. 왜 아웃룩과 원노트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가? 왜 도구로 아웃룩과 원노트를 쓰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실행 정보를 주로 담고 있는 도구가 아웃룩입니다. 아웃룩에는 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정, 작업, 연락처 이렇게 있죠. 물론 연락처는 이제 참조 정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캘린더와 투두리스트를 관리하는 일정과 작업이 아웃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정보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웃룩으로 관리를 하고, 대시보드도 주요 대시보드는 아웃룩 캘린더를 중심으로 해서 꾸미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본 과정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참조 정보. 여러분들 회의록이라든지 떠오른 아이디어를 일단 적고, 또 웹서핑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가 얘를 한 곳으로 이렇게 스크랩하는 그런 앱이 있다라면 주로 이제 노트 앱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노트 앱 어떤 앱이 있나요? 원노트라는 앱이 있죠. 그래서 아웃룩과 원노트를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라도 일단 잘 모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수집을 잘 하고, 근데 잘 하는데 분산되지 않게 실행 정보는 아웃룩 쪽으로 몰고 참조 정보는 원노트로 몬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의 도구만 잘 배우고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좀 많이 심플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과정 속에 뭐 목표라든지 뭐 어떤 분들이 필요하시고 그럼 왜 아웃룩과 원노트인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GTD라는 부분 소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시면, 왜 아웃룩과 원노트를 전 대표가 선택을 했는지 좀 이제 감이 오셨다면 오늘 제 의도는 성공을 한 건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에 여러 앱들 중에 아웃룩과 원노트는 분명한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면 그냥 메일만 쓴다든지 뭐 연락처만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노트도 그냥 캡처 위주로 스크랩하는 용도로 쓰시든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적재적소의 아웃룩에는 어떤 정보, 실행 정보죠. 그리고 원노트에는 어떤 정보, 참조 정보죠. 이렇게 이제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 특히 이제 목표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재적소에서 내용을 인풋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아웃풋 꺼내는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는 제가 이제 원노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도 계시고, 타 노트 앱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아예 이제 초보분들을 가정을 하고, 처음 또 계정 세팅부터 원노트 첫 필기장을 만드는 부분부터 좀 시작해서, 원노트의 전자필기장을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원노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